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관리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토마토 TV에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채팅방에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구입할 때 팁을 알려달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할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의 체크 포인트를 일단은 좀 다뤄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먼저 준비한 영상 시그널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봄 이사철은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장 먼저 꿈틀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해본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나 수요자들이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상태가 좋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며 위험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입주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 명의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지 못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분양계약자와 현재 집주인이 동일인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분양계약서 사본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고 건설사나 시행사에 아파트 실제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건물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부동산 계약,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을 텐데요.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하면서 계약 시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 지금 영상 만나보셨는데요. 일단은 미등기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증금에 있어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좀 염려스러우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지금 글을 올려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오픈 채팅방에 올렸던 뭐 지금 실수요자분들의 걱정거리가 일단은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권만 가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세 계약을 쳤을 때 이런 어떤 위험한 부분을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을까라는 어떤 그 내용을 주신 것 같은데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요. 일단은 뭐 신축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지만 좀 더 신축 아파트의 메리트를 느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등기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체크 포인트를 보시기 전에 전세 계약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가장 먼저 좀 절차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아직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보전 등기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로 절차를 보시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 계약을 수분양자,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세입자, 임차인이 계약을 맺게 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아직 미등기 상태지만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1순위로 혜택이 아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안정장치가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사전점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에 수분양자, 임대인과 전세입자 같이 계약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동행해서 사전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전점검 시에는 제가 따로 체크할 포인트를 뒤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점검이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 승인 이후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 하면 뭐냐면 부동산이 최초 졌을 때 보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시행사나 건설사 이름으로 일단은 보전 등기가 쳐지게 됩니다.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도래하는데요. 발표가 되는데 45일에서 한 60일 정도. 그러면 분양대금을 수분양자가 완납한 후에 전세입자가 입주를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 승인에서 보전 등기를 쳤지만 아직까지 수분양자,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쳐져 있지를 않습니다. 입주를 했지만 임대인, 집주인이 아직 소유권. 자, 현재까지는 뭐냐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지 물건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입주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집주인이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불안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아파트가 전세계약 시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글을 올려주신 것 같고요. 이 사용 승인이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우리 전세입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마음을 조아리고 좀 있어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조아리는 마음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안전장치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계약 시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일단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체크를 7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만나보셨듯이 분양계약서, 그러니까 수분양자, 임대인이 분양을 받았던 계약서의 원본이 있을 겁니다. 이 원본에서 확인된 임대인 본인과 꼭 본인이 입회 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상식적인 부분 자체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본은 임대인이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사본을 꼭 복사해서 한부를 가지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이 갖고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입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제한물건, 소유권을 넘기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제한물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꼭 계약 시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 3번에 있어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신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보통 입주물량, 이사철에 입주물량이 현재 많죠. 작년부터 해서 많은데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릅니다. 이 잔금을 치를 때 이 잔금만 가지고서 모든 게 좀 완납이 되면 모르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후순위로 받아야 할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런 물건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셔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만약에 정 불가피하게 그런 물건을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 시세의 70% 이하, 저는 60% 이하 정도의 보증금과 대출금이 정해져 상한선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셔가지고 계약 부분 자체를 치르시길 바라고요. 다음 네 번째를 좀 보시면 꼭 분양권자와 수분양자와 계약을 하실 땐 특약사항을 꼭 넣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는데요.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 조건으로 꼭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잔금이 치러지는 날 꼭 분양 대금이 완납되는 동일 날짜에 꼭 명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잔금일에는 임대인과 동행해서 잔금 완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미등기 전세 아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키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수분양권자가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지출하고 비용을 내고 킥박스를 받아가지고 했는지를 좀 납부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지 일단은 분양대금 완납이 되고 그리고 킥박스까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임차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꼭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수분양권자, 분양권자의 명의로 계좌로 송금을 해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송사가 걸렸을 때 제출 증거로서의 역할 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7번 같은 게 대리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대리인 계약은 제대로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수분양권자와 직접 하시고 또한 직접 거래,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시고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안정장치를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중개업소와 중개소를 낀 거래를 좀 권유드리고요. 자, 7번까지 됐는데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 지금 7가지에다가 플러스해서 8가지 요 체크 포인트만 꼭 확인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전 점검을 할 때 그럼 어떤 그 수분양자와 같이 가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좀 말씀을 좀 질문을 하셨던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떤 부분으로 체크를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뭐 줄자, 뭐 돋보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관부터 딱 보시게 되면 문을 열고 닫힘 상태에 있어서 현관에 있어서의 이격거리나 유격이 없는지를 좀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현관 문틀 주위에 도배 상태들 좀 파악하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신발장에 있어서의 찌그러진 상태 뭐 등등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현관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현관을 들어와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천장, 벽마감, 도배 등 누수 부분 자체가 없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좀 드리고 콘센트 그리고 거실장 부분 자체의 가구 상태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세입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 때 한 부분 자체에서 일단은 뭐 줄자로 재시면서 좀 더 내 가구를 어떻게 배치를 할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사항이라 말씀 좀 드리고요. 침실로 들어와서는 뭐 침실 같은 경우에는 창방문, 문 열고 닫힌 상태를 확인하시고 또한 지금 문집에 콘센트 전화선 단자가 잘 되어 있는지. 자,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가실 때 꼭 가져가실 필수품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 충전기. 다른 것보다는 충전기 갖다가 꽂아가지고 내 핸드폰에 충전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지금 그 다음 주방을 보셔야죠. 여자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 자체가 있는데 싱크대에 있어서 상하부 개폐의 연결 상태 확인하시는데 싱크대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수평이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사전점검 가시게 되게 되면 1m 이상의 수평자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핸드폰에 어플로 수평자를 하게 되면 핸드폰 자체가 수평자가 되기 때문에 싱크대에 올려놓고 수평이 맞는지 좀 확인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또 난강 부분 자체에 용접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수평 부분에 있어서는 핸드폰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도 뭐 양변기나 또 누수 부분 자체가 없는지라고 그런 부분 자체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특히 가실 때 남자분도 혼자 가지 마시고요. 와이프랑 같이 가셔가지고 여자분들의 섬세함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사전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전점검을 해서 가서 이제 하자보수가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 입주 전까지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입주가 들어가는데요. 입주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입주자 대표 회의 단체에서 그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하지만 이것만큼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세입자나 아니면 그 수분양자 분들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건축물에 대해서 3%에 대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연도별로 해서 보증 품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보증 품목에 맞는 연도 안에 하자가 발생 시에는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공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 자체가 딜레이가 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꼭 하자보수 보증 예치금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셔라 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까지 전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전세를 들어가는 일단은 주의해야 될 상황과 사전점검 그리고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에서 새 아파트를 들어가는 부분 자체, 설렘 부분 자체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어떤 부동산 활동은 경제 활동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활동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법률적인 개념 자체를 아시고 또한 그런 부분 자체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손해 없이 내가 좀 더 편리하고 새 건물에서 임차지만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